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네, 맞죠.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죠. 이 경우 뭐냐면요. 을이 어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갑이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죠. 을을 대위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는 거. 자, 근데 을이 등기 신청권이 없어요. 아, 이걸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위 등기 할 수 없는 거고. 대위 등기 신청해서 을이 등기 신청이 아니죠. 이 경우는 틀렸죠. 틀렸죠. 이 갑이 신청인이죠. 신청인. 신청인은 갑입니다. 갑이 등기 신청인이고요.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죠. 대위 등기 하는데 그 대위하는 원인이 뭐냐, 너 채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 완료, 등기가 완료됐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죠. 등기관이. 그런 일 하는 거로 등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을도 알죠. 이거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민법에 나와 있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인에 전속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요. 자,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자, 채권자가 전조 1항의 규정에 하여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을이 채무자인데요. 이제 갑한테 이제 어떤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걸 샀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대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 등기를 하라고. 그래서 채권자의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자기 이름으로 해야겠죠. 채권자 A가 등기 신청인이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을 하게 돼요. 대위 등기에 채권자임을 입증해야 돼요. 아, 나 채권 이렇게 있다. 채권자임을 입증하고 을 명의로 신청합니다. 자, 을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 을 명의로 신청해야 되죠. 자기 건 아니니까 자기 명의로 할 수는 없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등기 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 등기 완료 통지만 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가능하고요. 말소 등기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50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대위자의 성명, 명칭, 법인이면 명칭이죠. 주소, 사무소, 법인이면 사무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그 다음에 대위자의 성명, 주소, 대위 원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 부채권에 관한 질권의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등기 기록 중 다른 구에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죠. 다른 구면은 접수번호죠. 접수번호에서 하는 거고.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대표자가 아니죠. 재단이 돼야겠죠. 대표자는 그냥 신청만 하는 거예요. 대표자 명의로 신청만 하는 거고.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이 사망을 했네요. 갑의 단독 상속인인 병은 등기 의무자,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되죠.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답이 옳은 거.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있습니다. 있죠. 네, 포괄 승계인에 관한 등기 신청, 지금 갑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럼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이 등기 의무자로 해서 등기 원인, 매매 등 발생 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고요. 갑을이 계약 후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A가 피상속인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공동신청이 되겠고요.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에 관한 내용. 한동 건물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 대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소유자의 보존 등기는 아닙니다. 자, 46조에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 동에 속하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인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자, 임의경매 아니죠. 진정명의 회복 아니죠. 분할 합의 네. 양도 담보 계약, 명의신탁 해지 약정 네. 이런 것들 요거네요. 요거.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의 요건,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할 사항, 당사자의 표시 날인 이런 것들은 요건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등기 원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 계약서죠, 계약서.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락 개시, 결정 정보, 수용 하는 거 재결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규약, 공정, 이런 것들, 이런 서류들이 등기 원인 정보가 되고요. 아파트 분양 계약 사실 증명은 요거는 아닙니다. 검인 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계약서 종류 불문하고요. 시공구에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가지는 조서인 경우 판결서 조서에 검인 받아야 되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때도 검인 받아야 됩니다. 검인 대상이 아닌 거.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죠. 요거를. 검인 대상이 아닌 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경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매매계약 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검인 대상이 아니고요. 계약이 아닌 거,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소시도 이런 경우 검인 아니고요. 진정명의 회복, 예, 좀 전에 지문에 나왔었죠. 진정명의 회복, 이런 것들 검인 대상 아닙니다.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도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런 경우 검인 아니고요. 본등기 할 때 검인. 토지거래 허가증 받은 경우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좀 틀린 얘기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거래 신고 필증 제출된 경우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차이들. 자, 검인 대상 아닌 거 이런 걸 알고 계시고요. 등기 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경우는 등기 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안 해도 됩니다. 단독인 경우는 안 해도 돼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원칙 통지해야죠. 등기 권리자가 등기 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재교부 절대 불가죠. 3번이 틀렸네요.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의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그렇죠.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게 뭐죠? 누구죠? 갑, 을 중에 누군 겁니까? 갑이죠, 갑.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갑을 이렇게 뭐 매매했다 이렇게 할 때 갑이 바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웠죠? 여기가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권리자가 이제 관한 권리의 등기를 매매를 다 했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세금 떼먹으려고 그러나?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갑이 이게 등기를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했어요. 자, 이 경우 그의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갑은 등기 필 정보를 갖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집 주인, 이 건물주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등기 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제공해야죠. 당연히. 당연한 상식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맞고요.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촉탁을 하려고 가압류 촉탁을 하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야. 등기관이 소유자에게 등기 필 정보를 통하지 않는다. 네, 단독으로 했으니까요. 단독으로 한 것들은 등기 필 정보를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 필 정보를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독인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독이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으로 하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이거 단독. 토지의 건물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상속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 다 단독이죠. 단독이 아닌 거 유정 이거는 공동이죠. 요 경우는 첨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판결, 관공서, 판매 등기 다 공동 신청일 때는 무조건 등기 필 정보가 첨부가 되고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운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성수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거 단독이죠. 단독으로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 의사가 확정 판결 자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 첨부를 요하지 않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등기 필 정보가 상대방한테 있어요. 이게 권리자잖아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갑을 또 배우네요. 여기 이제 의무자죠. 이게 권리자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의무자고 권리자고. 그러니까 의무자가 지금 등기 필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게 집주인이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이 지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지금 단독으로 신청한 거예요. 단독으로. 판결을 받아서. 이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지금 갑이 갖고 있으니까 안 해주죠. 그리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의무자가 지금 판결을 받았어요. 뭔가 다른 이유로 받아서 이렇게 넘겨줘야 될 경우,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같은 거네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등기의 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등기 필 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새로 주진 않아요. 자, 요거 뭐 그냥 기본 상식선으로 자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의무자, 권리자 요것만 아시면은 지금 등기 필 정보 갖고 있구나. 갖고 있으니까는 내는 거고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거고. 뭐 판결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걸 뭐 굳이 막 외울 것까지 없어요. 이게 상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이해 한번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 뭐 문제는 쉽죠. 관공서요, 경매, 공매, 수령 뭐 이런 거 관공서 촉탁하는 경우 이거 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다음 환매 등기 의무자가 매수인은 환매 등기 시점에서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꾸 보시면서 이런 사항이 지금 어떤 사항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거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기 필 정보가 없을 때 재교부 불가능하고요. 절대 재교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대신에 그러면 이거 없다고 내가 지금 뭐 이전 등기라다 등기를 못하나?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나 뭐 법정 대리인이겠죠. 등기 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그냥 출석하면 돼요. 직접 가시면 돼요. 본인이 이거 나 본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등기소에 직접 가시면 돼. 가셔가지고 등기관한테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내가 본인이 맞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셔가지고 본인이다. 내가 본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1번 방법. 자, 2번은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됩니다. 자, 등기 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좀 정확하잖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위임을 딱 받았다. 그러면은 직접 안 가더라도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가 가서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이것도 다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정 받은 경우, 네, 요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등기 필 정보에 관한 및 등기 완료 통지에 관한 여기 서식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번호가. 요거는 이제 확인 서면이라 그래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에 가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이 법무사가 대리로 가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게 가능한 거죠. 확인 서면 여기에.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아니죠. 뭐 이의 제기했다고 집행정지까지 한다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왜 제공을 안 하죠? 본인인 걸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맞습니다. 이게 왜?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게 되는데 등기관은 근데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너는 안 한다. 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등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뭘 주고받고 할 필요 없죠. 옳은 건 3번.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자격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 그냥 일반인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누가 막 적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이 그냥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으로 등기를 뭐 이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어요. 범죄의 우려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리해가지고 전자신청 안 되는 거죠. 전자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전자신청.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로 신청하는 건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의 전부인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건물 전부에 대해서 설정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일부만 이 건물 중에서 여기 뭐 청 몇 호에서 여기 뭐 일부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반쪽에서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하겠다. 그럴 때 도면을 선청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전체 호라든지 뭐 전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에 대해서 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죠. 첨부하지 않는 경우. 뭐 단독인 경우죠. 판결, 관공서 하면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 촉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전세권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등기 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요. 전세권 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 도면,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법조문 나와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왜 할 수 없죠?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외국인도 엄청 부동산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완전 외국인도 엄청 많아졌어요. 일반 뭐 거리에도 보면은 뭐 가게나 매장도 보면 외국인 소유로 뭐 이렇게 심지어 뭐 시장에서도 이제 외국인들 엄청 많습니다. 가게 내가지고 이제 물건 팔고.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죠. 대표자가 이 성명, 주소 증명하는 정보 첨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죠.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본인이 대표자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 권리자, 패소한 등기 권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신청 절대 안 돼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신탁자, 수탁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 신탁자가 아니고요. 수탁자가 합니다. 수탁자가.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해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 좀 전에 했죠.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이런 사람, 아닌자, 일반인이네요. 일반인,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이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 전 문제도 자격자 대리인에 관해서 나왔었는데 이 경우하고 조금 전 그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전자표준 양식으로 등기 신청을 한대요. 조금 전에는 전자신청한다 그랬죠. 전자신청 이런 식으로 전자신청해야 돼요. 전자신청은 이 자격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대리인.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무 일반인들이 이제 이거 전자신청으로 해가지고 대리로 신청해가지고 이전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되지만 전자표준 양식 방식으로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방문 신청이에요. 이거는 방문 신청입니다.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전자표준 양식이라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등기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제 신분 증명하고 이거 대리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을 하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답이고요. 자, 신탁에 의한 대위 신청입니다. 자, 갑과 을이 신탁 등기를 할 경우에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수탁자 단독 신청입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요. 이 수탁자 대위해서 이거 신탁 등기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방문 신청은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요.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기 신청서 접수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 번호 부여하고요.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시험은 잘 나오니까 전자 신청의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요.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격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 신청 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소 방문 신청하고요. 유효기간 3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하고요. 연장 기간은 3년, 전자문서로도 연장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요거 잘 보셔야 되죠. 당사자 본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 외국인 가능하고요.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법인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자격대리, 변호사는 이제 법무사 얘기하는 거죠. 그 자격대리 이외에는 대리인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잘 나오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이것도 전자신청 불가능합니다. 자, 요 불가능한 경우 자격대리인 이외에 그 다음 사단이나 법인은 불가능하다. 자, 요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